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망하지 않는다면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고요. 또 장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급락하기도 했는데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독일의 제조업 PMI는 예상치 상회하게 발표가 됐고요. 또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상황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선물 매매 전략들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1시간 동안 금요일 밤 이 시간 꽉 채워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세동 해설위원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와 1시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엔젤 트레이더 이렇게 금요일마다 또 이렇게 불금을 저희 방송을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트레이더 엔젤입니다. 오늘 또 1시간 동안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꽉 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양세동 해설위원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한가하게 트레이더 엔젤과 함께하는 양세동 해설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매매 관련해 갖고 이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서울경제 해선물 신을 통해서 당일 뉴스 토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러한 시황 전략이라든가 트레이딩 전략 자체를 많은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에 엔젤 트레이더와 함께하는 양세동 해설위원 오늘 두 분이 1시간 동안 여러분께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수 선물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크루드 오일이 다시 하락세로 좀 방향을 바꾼 것 같고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42% 하락세입니다. 3,35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8% 내림세입니다. 9,58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82% 내림세입니다. 52.9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1.52% 오름세입니다. 1,64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8% 오름세입니다. 1.0823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수 선물이 어제 좀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도 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반등을 하다가 오늘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골드는 이 기세가 꺾일 줄을 모릅니다. 오늘도 큰 폭으로 뛰면서 지금 1,645달러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양세동 해설위원님 오늘 장 상황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 자체가 골드를 많이 좀 주목을 해야겠죠. 최근 신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러한 추세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지에 대한 여부 자체를 좀 측정해야 될 단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골드 차트 보고 계신데 올해 고가 갱신, 올해뿐만이 아니죠. 최근 몇 년간의 고가 갱신 자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 내에서 시장 상황 자체가 코로나에 좀 영향을 받는 요소가 사실 이제 골드 아닐까 이런 부분도 판단하고요.
사실 지금 장세 자체가 올해 장세가 이제 상승세를 더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장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장세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10년 차트를 좀 봐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여부를 내려드릴 텐데 이따 골드 하는 시간대 자세하게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종목 자체는 골드라는 점 평가를 드리도록 하고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매도에 대한 분위기보다는 추가적 매수에 대한 분위기를 엿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매수를 봐야겠다 이런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자, 종목별로 자세한 전략은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세계에서는 다양한 외신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로존의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2월 제조업 PMI가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예상치가 47.4%였는데 지금 49.1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발표가 되자 유로 달러가 지금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 달러 강세에 대한 이야기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코로나19의 충격 속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지난 1월 위안화 신규 대출은요, 3조 3천억 위안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루에만 지금 3천억 위안의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면서 기업들의 차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ANZ은행의 경제학자는 1월 지표가 이 코로나 충격의 여파를 완전히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부채 우려가 분명히 다시 떠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 역시 앞으로 몇 주 안에 중국 정부가 선별적인 형태로 통화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같은 전염병 공포 그리고 경기 타격 우려 속에서 세계 정부의 통화 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각국 정부가 어떤 통화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도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어떻게 될지는 자세히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소식에서도 중국 통화 정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 역시 이 중국이 경제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과잉 유동성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 강도는 2008년 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의 금융위기 때 투입했던 자산 규모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유동성 공급 조치를 언급하면서 아직 이게 다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덧붙이기까지 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은 어제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일단 1년 만기 금리는 0.1%포인트 낮아진 4.15%로 5년 만기는 0.05%포인트 떨어진 4.75%로 낮췄는데요. 이에 대해서 세스헤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용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나는 좀 의구심이 든다. 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더더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 공장이 한 달째 가동을 멈추고 있고 특히 발등에 불 떨어진 중소기업들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 사람들의 신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부분을 지적한 건데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역시 이 장기적으로 부채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중국 정부 측에서는 얼어붙고 있는 경제를 녹여내기 위해서 조금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렇게 금리를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를 하면 기업들의 신용 문제 이런 걸 언급하면서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고 있고 또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으면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겠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저와 함께 추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펙의 정기회의가 3월 4일과 5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하루 감산량인 60만 배럴을 늘릴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대표 은행인 유니크레딧은 이 감산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코로나의 영향이 빠르게 감소한 뒤에 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세계 경제에 얼마나 미쳤는지 그 지표가 나와줘야만이 감산 여부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만약에 경제 지표에서 생각한 것보다 손실이 적다면 러시아가 원유 감산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도 원유 감산이 거의 99%까지 책정이 될 뻔했는데 러시아가 막판에 반대하면서 이 원유 감산 정책이 모두 뒤엎어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니크레딧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어제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가 41만 5천 배럴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34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300만 배럴이나 덜 증가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서부 텍사스 원유가 좀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장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 49달러 근처보다는 조금 많이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된 오일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 공포로 인해서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특히 원달러 환율은 1,200원까지 돌파하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 역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매수를 촉발하는 근접 지지선이죠. 100에 인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떨어진 상태인 99.623달러인데요. 그래도 만약에 이 100을 넘어서게 된다면 초강력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기게 되면 사실상 자본시장에서 달러 사재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 블룸버그 통신도 보시면 바잉 스프리, 사재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하단에 골든 크로스가 임박했다라고 나가고 있죠. 이 골든 크로스란 50일의 단기 이평선이 200일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장기 하락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대세 상승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매수세가 몰려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초강력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일단 이 달러 강세가 경제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를 환전을 해서 시장에 자금을 유입해야 되는 건데 환율이 너무 높다 보면 환전하기가 부담이 좀 커지고 이에 따라서 시장에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경쟁력이 좀 낮춰지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지금 달러뿐만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 그리고 채권까지 모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너무 급등을 하니까 조금 언제까지 오를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실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 금이나 달러 그리고 채권 분야에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엔젤 트레이더님과 양세동 해설위원님 모셨는데요. 이 두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상품별 전략들 들어보시면서 또 대응해 보시고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또 달러가 이렇게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분 모시고 바로 트레이딩 타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이 선물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품이 골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드부터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가 지금 오늘도 1.28% 오르면서 일봉상으로 1,643달러를 지나고 있는데요. 자, 저희 아까 방송 시작 때보다는 조금 내려온 상태지만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골드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엔젤 트레이더의 의견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골드도 조금 전에 양세동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글로벌 경제 둔화로 안전자산의 자금이 지금 몰리면서 골드 및 미국 달러 수요가 지금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한동안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강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그리고 달러하는 미국 제조업 체감 지표가 지금 예상과는 달리 양호하게 발표된 가운데 또 코로나 19로 인하여 안전자산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은 아마 쉽게 지금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상승으로 계속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더 이제 심해지면서 골드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본다면 저희가 언제가 좋을까요? 네,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 121선이 지금 1636선에 지금 120선이 지금 있습니다. 이 120선을 지지받으면 오늘 또 아마 이 전고가죠. 고가 1639까지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645, 46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120선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골드는 지금 수익을 지금 많이 챙겨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645까지도 올라갈 수 네, 있겠다. 알겠습니다. 진입 시점이 1635선이요. 네. 알겠습니다. 1635에서 진입 포인트를 잡아보시고 1645까지도 오늘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양세동 해설위원도 지금 저희 오프닝 때부터 골드를 계속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골드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뭐 사실 이제 엔젤 트레이더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좀 설명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골드에 대한 위치값부터 여러분들하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그림 흐름 자체는 지난 90년도부터 골드에 대한 차트 흐름을 같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골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태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실 수 있던 최고가 인근에 좀 도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골드를 정확하게 얘기를 드려야 돼요. 사실 이제 골드라는 자산에 대한 형태를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인지하고 있는 부분 자산은 대표적인 안전자산 이걸로 좀 염두를 많이 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시장에 대한 통화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이죠. 지금 미중무역, 뭐 코로나 사태, 뭐 이런 세계적인 이슈거리가 발생했을 시에는 골드는 좀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종목입니다. 오히려 상방으로 많이 치는 경향 자체가 있어요. 그 외에는 보통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랑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는데 올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달러가 강세가 나와도 골드가 강세가 나온다는 점을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시장에 대한 앞으로 리스크 자체가 잠재적 리스크죠. 이제 대선이라든가 미중무역에 대한 충돌 자체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전제를 깔고 싶고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달러가 강세가 좀 지속이 된 상태에서도 골드가 강세가 나왔었던 거는 미중무역에 대한 충돌 자체가 지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상 자체가 올해도 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좀 평가하고 싶어요.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거시적인 환경 자체는 한 번은 체크할 필요성을 먼저 느끼는 게 오히려 지금 순서상 좀 맞지 않을까. 이러한 초강세가 나오는 분위기 내에서는 거시적 분위기, 오히려 주봉이라든가 일봉에 대한 차트 자체도 굉장히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담으로 좀 하는 얘기 자체는 사실 제가 2017년도 말에 좀 나와서 얘기했던 부분 자체가 2018년도부터 이제 19년도에 이제 골드 자체가 굉장히 강세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 사실 이제 골드바를 하나씩 챙겨두시는 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계속 꺼냈었어요. 골드바 얘기합니다. 골드바. 네, 진짜 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이제 선물이라는 투자 상품 자체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현물 자산에 대한 비중 자체를 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현물에 대한 비중을 실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상품이 골드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사신 분들은 좀 수익 자체가 30%에서 40%, 뭐 연 수익으로 따지면 굉장한 겁니다. 안전자산 치고는. 이런 부분은 좀 평가 드리고 싶고, 지금 위치값상 주봉을 좀 체크하는 이유는 지금 현 이제 단가 자체 1642.3으로 좀 체크가 되는데 어디까지 가능성이 열리는지에 대한 체크를 좀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단가상 채널 구조 자체가 빨간 선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올라왔던 어떤 채널에 대한 구성 요소 자체로 측정을 해본다면은 지금 위치값 한 1700 이상에 대한 포인트가 넘어갈 가능성도 높게 측정이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1700포인트. 전혀 야 이거는 올라갈까? 지금 여기까지도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무려 1200포인트, 1200포인트부터 올라왔던 단가이기 때문에 올라갈까라는 의심보다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얘기를 나누자.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찾는 게 오히려 지금은 순서다.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태가 1월 들어서부터 또 강세가 또 나오는 이유 자체는 어떤 세계적인 이제 투자 자산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굉장히 비중이 낮아지고 지금 현금에 대한 측정도 자체가 현금이죠. 현금 보유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좀 기피하는 경향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미증시가 아무리 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흐름도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미증시가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오히려 골드 자체는 강세를 계속적으로 띄웠습니다. 시장의 리스크 자체가 계속적으로 돌출되는 거겠죠.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다고 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강세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 전에도 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차트상 확인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올해 어떻게 보면 10년에 한 번 올해 말 이때 내년 초 사이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 전에도 상승에 대한 밸류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언제든지 돌출될 수 있다는 점. 지금 현 상황상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갔을 때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값이 이제 173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간에 이제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은 선물 트레이딩도 중요하겠지만 골드에 대한 추가적 상승 이런 포인트 자체를 좀 주봉으로 거시적인 환경도 체크하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자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좀 골드를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다.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자체가 나왔지만은 지금 확률상 이제 6월 안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포인트 자체로 51%에 육박하고 있어요. 51%. 6월 안입니다. 올해 안에 이제 한 차례 인하 확률 자체가 81%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큰 변화 자체는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염두 자체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보통 이제 달러 대비 평가를 해서 이제 골드에 대한 분위기를 측정하고 있지만 달러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최근 굉장히 강세가 나오는 이유 자체는 이제 유로에 대한 약세에 대한 통화 정책 평가가 있는데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또 추가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 자체가 나온다면은 달러가 강세가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고 시장 상황상 그럼 여기서 기름을 붓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얘기 자체는. 근데 최근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추가적으로 또 강세가 나온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변화에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시장이 안정성이 있고 이런 포인트가 나온다면 반대에 대한 매매 자체가 나오지만은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잠재적으로 계속적으로 돌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자체를 추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 포인트 뭐 이제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근데 오늘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관련해 갖고는 엔젤 트레이더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는 좀 거시적인 분위기도 좀 체크를 해보자. 좀 달러 차트가 잘못 났네요. 네. 거시적인 분위기
그리고 골드에 대한 단가 위치값 자체가 야 이제는 꺾일 때가 됐는데 이것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더 돌출될 수 있고 그 위치값이 1700을 돌파할 수 있는 분위기도 언제든지 연출할 수 있다는 거를 시청자들 분들께서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엔젤 트레이더님은 오늘 좀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 양세동 해설위원은 좀 거시적으로 좀 더 멀리 보는 시각으로 골드는 계속해서 좀 상방을 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래서 뭐 1730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혹시 봐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골드 트레이딩을 네.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아, 네. 갑자기 이제 포인트 자체를 찍는 거 자체는 이제 틱 차트로 제가 좀 많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지지 추세대 자체가 좀 정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엔젤 트레이더님께서 포인트 자체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좀 공감을 하는 편이고 이제 45포인트까지 한 차례 상승 랠리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단가라고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좀 변곡을 잡기보다 좀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상황 자체를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본다면은 지금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면은 네. 저는 오히려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1642에 대한 포인트 매수 그리고 손절 위치값을 1640포인트 1640포인트 그리고 이제 2절에 대한 컷 1645 이 정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 어제 오늘 상승 기류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오늘 좀 단타적인 트레이딩으로 구사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님은 엔젤 트레이더님보다 조금 더 이제 짧게 좀 보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엔젤 트레이더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 엔젤 트레이더의 또 리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무료 리딩을 해주시잖아요. 사실 이제 제가 몰래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얘기를 한 번은 드리고 싶은데 거기 카톡의 방에 대한 내용 자체가 네. 사실 닉네임에 다 하트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강제 하트가 좀 부여가 되는데 하트 안 붙이면 혹시 강퇴하시나요? 요즘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방 자체가 가족적인 분위기고 그리고 또 다 믿음으로 모이는 방이기 때문에 하트는 사랑이다. 예, 사랑으로 네, 하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젤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트레이딩 하시면서 엔젤 트레이더에게 많은 정보들 좀 이렇게 리딩들 얻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방이 비밀번호가 있죠. 엔젤 트레이더니까요. 코드 비밀번호가 1004번입니다. 1004번 입력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골드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지금 일봉상으로 오늘 다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1.43%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52달러 선으로 좀 내려온 상황인데 자, 두 분은 크루드 오일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엔젤 트레이더 매도 의견 주셨고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엔젤 트레이더 매도 뷰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유가 경우에 재고량에 대한 전문가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하회했으면 유가는 상승으로 올라가야지 당연한데 러시아 국영업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가솔린과 또 정제유의 재고 감소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미국의 한때 좀 잠시였죠. 어제 새벽에 잠시 상승으로 갔다가 지금 또 세계 경제 침체 둔화로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일과 지수가 하락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중국 금리 인하 경제 부양을 노력으로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오일은 다시 강한 상승세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가 회복되기 전이죠. 전에는 아마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참 진짜 좀 엔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55달러 이상 위로 지금 올라갔었으면 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또 밑으로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일이 이렇게 떨어지면 아마 엔젤 봤을 때는 다시 또 52불 밑으로 또 더 안 내려가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어제는 다시 좀 상승분을 많이 되돌리기는 했어요. 윗골을 좀 달고 있는데 자,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매도 의견 주셨는데 자, 크루드 오일 포지션 잡아본다면요.
지금 제 차트가 그래도 지금 자, 오히려 안 넘어갑니다. 잠깐 좀 차트가 에러가 네. 났네요. 그러면은 세팅하시는 동안 저희 양세동 해설위원의 의견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은 오일 매수 주셨어요. 네, 왜 웃고 계시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네, 사실 이제 제가 네. 트레이딩 관련해 갖고는 좀 겸손한 편이기 때문에 제 엔젤님 앞에 서면 좀 다소 약해지더라고요. 자신감 자체가. 근데 뭐 제 소신껏 얘기하는 게 중요한 시간이니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는 사실 지난주에 엔젤 트레이더님하고 좀 얘기했던 부분 자체가 55달러에 대한 얘기 자체는 한번 했었어요. 엔젤 트레이더님께서 55에 대한 가능성, 상승 가능성 자체는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55를 찍긴 했습니다. 네, 오늘 캐스터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이제 국제유가에 대한 오펙에 대한 감산, 러시아에 대한 불참에 대한 여부 뭐 이런 부분이 좀 측정이 아직까지도 돌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펙 감산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지금 시국에서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차트 트레이딩에 대한 상승 포인트 자체가 좀 기반을 이어가는 거를 저는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런 부분이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월요일에도 한번 출연을 했었죠. 네. 김성 앵커님이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월요일에 얘기했었던 부분 자체가 이제 매도적인 분위기를 한번 봤었어요. 근데 그게 채널에 대한 구성 포인트 자체 그리고 밑단 지지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좀 기반을 많이 잡았습니다. 사실. 자, 이 채널입니다.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채널에 대한 월요일날 봤던 포인트 자체는 이 채널을 좀 기반을 많이 잡았었어요. 월요일 봤었던 매도에 대한 포인트 자체는 상승에 대한 채널 구성이 이루어지고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기류다. 이 부분을 평가를 했었던 거고 사실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다시피 추세 자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3파동이 좀 기본을 많이 둬요. 3파동. 이제 4파, 5파도 기본적으로 있겠지만은 시장 상황에 대한 구현 여부에 따라 그거는 측정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3파에 대한 측정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월요일 봤었던 매도에 대한 포인트는 다시 한 번 더 이 채널 구성 안에서 매도에 대한 확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도에 대한 분위기 자체를 봤던 거고 다시 한번 매수를 볼 수 있으려면 단가 자체를 51점 이제 이 지지대 포인트 자체가 왔을 때까지는 대기를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완전한 지지를 받고는 올라간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3파가 나온 입장에서 자 포인트 자체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3파가 다시 나온 입장 내에서 자 채널 한번 다시 그리고 갈게요. 3파가 나온 입장 내에서 이게 밀릴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이게 밀릴 것인가. 시황적인 부분 자체가 완전한 러시아가 불참한다는 얘기 자체는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만약에 이거를 불참한다면은 저는 유가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현 상황 내에서는. 근데 오늘 나온 얘기는 어떤 주장이에요. 주장. 어떤 확실한 포인트 자체가 아닌.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채널에 대한 구성 요소 자체를 좀 보는 게 오히려 낫겠지만은 지금 시장 상황상 이제 지지에 대한 포인트 자체는 이탈에 대한 이 밑단 추세선이 아닌 스팬에 대한 지지 자체로 좀 측정하는 게 오히려 순서에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러면 오늘 당일 저가에 대한 포인트가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보는 게 지금 순서상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러한 하나의 제안을 두는 겁니다. 오늘 지지에 대한 포인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에 대한 포인트 자체는 오히려 단가가 52.60에서 70 사이로 좀 측정이 되고요. 이 지지에 대한 이탈 전까지는 저는 매수에 대한 측정 자체를 한번 엿보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틱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상황 자체가 뭐냐면은 이 틱차트 내에서 간단하지만 추세선 하나로 볼 수 있는 요점 자체는 자 보세요. 이 보라색 선을 보시지만 지지 포인트 자체가 52.60에서 70 사이가 오고 나서 매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이 추세에 대한 단기
지지, 저항대를 이탈하는 관점 내부터 매수를 보는 포인트 자체를 해야지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전제를 까셨으면 좋겠습니다. 52.60에서 70 사이 지지, 그리고 지금 포인트로 보자면은 53.10에 대한 이탈 포인트부터 매수에 대한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이다. 이거를 좀 초점을 맞추고 매수 포인트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지속 매도에 대한 여부 자체를 보는 게 지금 시장상은 맞겠죠. 단기 트레이딩상 지금은 오히려 매도 트레이딩에 굉장히 가깝지만 오늘 당일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지속했으니 지지받고 이탈하면 그때 매수 포인트를 보면은 한 차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두를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양세동의 살려온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자,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개장 상황 확인하시죠. 네, 뉴욕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0.3에서 0.4%가량 모두 다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요. 자,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27% 하락입니다. 3,36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장 대비 0.25% 내림세입니다. 9,59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74% 하락세입니다. 52.9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39% 오름세입니다. 1,64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8% 오름세입니다. 1.0823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는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장과 동시에 지금 지수 선물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는 않은데요. 개장하면서 조금 상방으로 향했다가 지금 조금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지금 차트 세팅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수 지금 먼저 개장했으니까 지수 먼저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제가 지금 나스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또 나스닥이 최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경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죠. 일주일 한 10일 정도에 봤을 때 또 저점도 같이 또 찍었습니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미국과 또 중국의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지는 소식이 사실 계속 전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또 항공기에 제트 엔진을 중국에 팔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웨이에 대해 또 반도체 공급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면서 좀 안 좋은 소식 좀 전해졌죠. 그래서 어제도 아마 또 최저가를 또 내려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마 상방으로 더 올라가는 것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세로 데일리 테스트 봤을 때는 매도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세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전략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상황 전략은 잠시 후에 개장 상황 살펴보고 나서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아까 오일 그러면은 저희 또 잠깐 보고 가도록 하죠. 먼저. 네, 오일 오늘 매수 뷰 아까 주셨는데 네. 좀 자세하게 전략 주신다면요. 네,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52.17 정도 자리죠. 제가 오일 제가 매도 비율을 좀 내주시겠네. 아, 네. 네. 네, 네. 잠시 제가 헷갈렸는데 저는 오일의 매도 비율로 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오일 52.8990 지금 자리에 있는데 제가 오늘 이 52달러 밑으로 지금 내려선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를 잡으면 아마 52달러까지 봐도 충분히 오늘 저녁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 봐도 52달러까지 오늘 좀 빠질 거니까 들어가 봐도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태입니다. 개장 직후보다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0.42% 떨어진 29,098포인트에 거래 중이고요. S&P 500 지수 역시 0.51% 떨어진 3,35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6% 떨어져서
6선에서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 하락하고 있는 양상은 지금 코로나 확진 케이스가 급증하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뭐 중국의 확진자가 지난 밤 사이에 800명이 넘어갔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환자 케이스가 급증했었죠. 이런 사실들을 지금 외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급증 상태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시장 역시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했었고요. 또 JP모건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이 기술적 매도 시점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 증시가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모멘텀이 너무너무 취약하다. 내부적으로 너무 취약하고 또 골드만삭스 역시 지금 S&P 10대 기업의 시총이 전체의 25%를 차지하면서 닷컴 버블 때는 27%였다. 그래서 지금 닷컴 버블 때처럼 이렇게 S&P 상위주 위주로만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라고 골드만삭스 역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역시 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과 의견을 동일시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가 이 코로나 사태가 완화됨에 따라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점점 희미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지금 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급증함에 따라서 시장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 보니까 어쩌면 아직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0%인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미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업앤다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개장 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지수 선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P부터 좀 볼 텐데 두 분은 지금 상황에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자, 오늘 양세동 해설위원 관망 들어주셨고 엔젤 트레이더 매도 의견 주셨는데 오늘 왜 관망일까요? 사실 이제 매수 의견은 저도 사실 좀 다소 네. 적긴 했어요. 어, 제가 이상하게 이거 딱 들면서 눈치를 보게 되네요. 이제 옆에 눈치를 보게 되는데. 네. 지금 사실 제가 좀 그리고 싶은 지지대가 이제 상단 지지대를 체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도중인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차트를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작년 이제 10월, 9월, 10월부터 이어져 오던 강세적인 분위기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채널 구성 자체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전일 고가 자체가 굉장히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긴 해요. 전일 고가 자체가. 근데 지금 고점에 대한 단기 고점이죠.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간 일주일 기간으로 따졌을 때 고점 가능성 자체는 열립니다. 채널이 아직 이탈이 안 했다는 경우 자체는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 제기는 되지만은 고점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조정에 대한 분위기 자체로 한 차례 눌릴 수 있는 관점 자체는 염두를 해두셔라. 이게 제 포인트고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부분 자체는 일봉이에요. 일봉에 대한 일목으로 좀 판단했을 땐 눌림 위치값 자체가 한번 눌린다면은 저는 9,000포인트까지는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거예요. 원래 상단과 하단에 대한 지지 포인트로 보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데 지금 상황이 너무 초강세다 보니까 기준선을 두 차례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좀 의심을 품고 싶은 건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미증시에 대한 하락 포인트를 이끌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은 다소 의아하다고 계속적으로 언급드립니다.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좀 제기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 한 차례 이제 하락 슈팅이 나왔을 때가 코로나가 1차적으로 나왔을 때인데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류를 이끌었다는 거는 미증시에 대한 어떤 조정적인 관점을 엿볼 수 있는 게지 장기 추세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탈 이런 부분 자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좀 평가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 내에서는 60분봉 트레이딩상 어떻게 보면은 매도 트레이딩을 보는 거는 맞습니다. 이탈 자체가 나왔고 오늘 단기 고점에 대한 형성 포인트 자체가 9,621포인트 60분봉상 어떻게 보면 고점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지만은 좀 의구심은 품고 싶은 거예요. 의구심. 오늘 매도를 보기에는
매도를 보기보다는 이 채널에 대한 구성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이어가는 포인트를 오히려 찾는 게 오히려 시장 상황상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보다는 저는 좀 중장기를 한번 살펴보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웨이팅을 선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양세동 해설위원은 일단 오늘 당일의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입장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엔젤 트레이더는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개장하고 나서 일단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때 매도뷰 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전략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 미래 첨단 기술의 또 패권을 독점하려는 미국과 또 거기에 반발하는 중국의 갈등이 지금 조만간에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 투자자들의 기대치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전자산과 달러가 지금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 반면에 지금 지수 선물인 S&P하고 나스닥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밑으로 지금 매도 부위로 지금 많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가죠. 전일 저가 자리까지도 지금 내려갈 수 있는 뷰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매도 잡으시는 분들 네, 많은 수익 챙겨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미 좀 개장하고 많이 빠졌는데 네. 들어가는 건 좀 어떨까요?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지금 들어가셔도 오늘 저가가 곧 깨집니다. 오늘 저가가 곧 깨지버리면 전일 저가까지 네. 지금 갈 수 있는 뷰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 잡으셔도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개장하고 지금 이게 계속 빠져가지고 그때 매도표 듣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좀 수익 많이 챙기셨을 것 같고요. 많이 챙겼겠죠, 네, 벌써.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진입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요. 바로 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지수 선물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은 유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가 또 초강세를 이루면서 유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 또 오늘은 유로존의 이 경제 지표가 조금 호조로 나오면서 유로가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분은 현재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엔젤 트레이더님이 관망 그리고 해설위원님이 매도뷰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엔젤 트레이더 의견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달째 지금 계속 지금 밑으로 지금 매도 비율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한 달째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이 지금 단기 상승은 크게 지금 올라갈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지금 유로가 또 쉽게 또 빠질 수 있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는 엔젤이 봤을 때는 아마 오늘 유로는 간망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 달 내리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또 매도뷰를 잡기에는 조금 힘들고 좀 관망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뭐 유로 말고 다른 상품으로도 트레이딩하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해설위원님 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오늘 금리 인하 얘기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에 좀 반대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유로 자체가 추세적으로 더 이어갈 수 있는 여건만 마련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달러 인덱스에 대한 차트를 기반으로 좀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아직까지는 강세 분위기가 이어진다는 점을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반전적인 내용 자체는 없다. 네. 시장 상황상 지금 나올 수 있는 달러에 대한 고점 위치 값은 채널 구조를 보겠다면 거의 고점에 도달하긴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너무 막 그리긴 했는데 지금 달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100포인트까지는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100포인트까지. 예, 이거는 달러입니다, 지금. 예, 유로가 이제 상품 성향상 이제 상관도가 굉장히 마이너스 1에 근접하기 때문에 반대 성향이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이제 지지 추세대가 굉장히 잘 맞는 점을 봤을 때 유로를 좀 보실 때 달러 인덱스를 보고서 평가하시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 100까지는 충분히 열린다. 이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젤 트레이더 이렇게 1시간 동안 여러분께 많은 정보들, 포지션들 주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마다 나오시니까 네. 제가 방송 후에 트레이더들의 이 포인트
뷰 주신 거를 좀 확인을 하거든요. 그 다음 날 네. 이제 일어나서. 네. 네, 엔젤 트레이더의 이런 전략을 확인해 보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 정말 정확하게 들어맞더라고요. 네, 지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 많이 받고 계실 것 네. 같은데 이번 한 주도 트레이딩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엔젤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도 손실 없는 무손실 트레이드로 끝냈습니다. 끝냈고, 저번 주에 방송 끝나고 참 많은 톡을 받았습니다. 많은 수익 챙겼다라고 톡도 바로 좀 많이 받았고, 네. 오늘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엔젤이 처음에 이 자리에서 오일 뷰를 드렸죠. 오일 뷰를 드렸으면 벌써 한 200불 이상 챙겼을 것이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저가를 지금 깨고 내려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일 저가 자리 언저리까지 지금 왔습니다. 네. 아마 전일 저가도 오늘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은 수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이 여러분께 수익을 좀 내드렸는데요. 엔젤 트레이더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엔젤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그 오픈 채팅방이 있죠? 네, 오픈 채팅방에 항상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멘트는 뭐 엔젤은 사랑입니다. 이 멘트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오셔서 앞에 닉네임에 하트 붙여주시고 네. 많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좀 급증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주말은 좀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